아니 도대체 이 가죽이랑 사각지대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걸 이렇게 묶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쉐보레의 2021년형 더 뉴 스파크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S 베이직 등급입니다. 1156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스파크 CVT 미션은 결함 그 자체였지만 지금의 C테크 무단 변속기는 꽤 쓸만한 미션입니다. 특히 초반 가속이 좋게 세팅되어 있어 신행 운전을 주로 하게 되는 스파크에게는 딱 맞더라고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을 경우 악셀 신호는 끊어버리고 브레이크만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나 차량의 급발진을 막아주는 고마운 시스템이죠. CT 모드 사용 시 스티어링의 무게가 가벼워지도록 세팅이 변경되기 때문에 주차로 인한 잦은 스티어링 조작 시 팔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본 사양이라고 할지라도 후방 주차 센서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모닝은 최상위 등급인 시그니처 등급으로 올라가도 일반 벌브 타입의 헤드램프인데 반해 스파크는 기본 등급부터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달립니다. 보기에도 좋지만 광량만 놓고 봐도 더 명확하게 밝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뒷좌석을 접어 큰 짐을 넣을 수 있도록 2열 폴딩 시트 적용됩니다. 단점입니다. 14인치 스틸 휠입니다. 그냥 철제 휠에 깡통 휠 커버 달아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 미러는 매우 저렴해 보이는 블랙 무광의 플라스틱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쉐보레가 그렇게 좋아하는 블랙 에디션 간지다 라고 생각할 만한데 사이드 미러의 각도 조절은 전자식이 아닌 꼬다리를 직접 돌려가며 조절해야 하는 수동식입니다. 팔이 긴 남자야 손 뻗어서 조절한다 하지만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은 매우 난감하겠죠.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라고는 하지만 그냥 구형 mp3 같은 정보창이 들어옵니다. 보여지는 정보도 매우 한정적이고 직관적이지도 않아요. 시트는 기본 등급답게 직물 시트입니다. 직물인 것까진 참만한데 열선은 네 당연히 안됩니다.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이긴 하지만 뭐 경차 기본 등급의 매뉴얼 에어컨인 건 이해해줘야 되죠. 전자석 도어의 유리 조절은 오직 수동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 멋진 닭다리가 달려있다는 뜻인데요. 직접 빙글빙글 돌려가며 창문을 올리고 내려야 합니다. 스티어링은 텔레스코픽은커녕 틸트 조절도 안됩니다. 깊이와 위아래 높이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신체가 스파크에도 우연하게 딱 맞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아끼려고 그런지 스파크 기본 등급엔 카메트도 없습니다. 도어락도 보통의 차들은 어느 정도 시속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잠기지만 스파크 LS 베이직은 운전자가 직접 잠궈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속 100km에서도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차량의 키는 아무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말 그대로 일반 열쇠 그 자체입니다. 키 꽂아서 문 열고 시동도 키 꽂아서 돌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작년 모델에 비해 아쉬운 게 있는데요. 스톱 앤 스타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기존 오너분들이 이 기능에 대해 호불호가 있어서 뺀 건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가격도 작년보다는 3만원 정도 싸지긴 했죠. 그런데 옵션으로 파는 스톱 앤 스타트 기능이 무려 15만원이나 합니다. 아니 옵션 기능을 15만원이나 했으면 차값도 15만원 정도는 빠졌어야 됐는데 왜 3만원만 싸진 거죠? 뭐 이것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전 차종 기본 옵션 적용할 때와 그 옵션을 따로 추가 옵션으로 팔 때의 가격은 생산 공정상 어쩔 수 없는 단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LS 베이직에는 잘 달려있던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 올해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까지 뺐는데도 3만원밖에 안 깎아준다는 건 정말 이건 횡포 아닌가요? 설마 이러고서 작년보다 오히려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LS입니다. 1234만원이고요. LS 베이직 대비 78만원 올랐습니다. 드디어 속도 감응형 오토 도어록 들어옵니다. 시속이 40km 이상 올라가면 전 좌석 도어는 자동으로 잠금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상한 깡통 플라스틱이었던 도어 핸들은 차량의 컬러와 같은 페인트로 도색이 됩니다. 저는 이걸 안 해줬던 게 좀 더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네요. 기본으로 안 넣어줘서 기분이 팍 상했던 카메트 들어오고요. 앞뒤 깊이 조절을 하는 텔레스코픽 기능은 빠져있지만 그래도 위아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틸트 스티어링 기능은 추가됩니다. 닭다리 돌려가며 조절해야 했던 창문은 이제 버튼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전자석 파워 윈도우 적용되었으며 문 잠금과 해제는 자동차 키의 버튼으로 눌러서 할 수 있도록 무선 접이식 리모컨 키 적용됩니다. USB 포트가 적용되면서 mp3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LS 베이직에서 안 돼서 매우 아쉬웠던 블루투스 기능 추가됩니다. LS 등급 단점입니다. 아직도 운전석 높이 조절이 안 됩니다. 진짜 스파크는 LS 등급까지는 차가
차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차에 맞춰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트 높이 조절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건데 굳이 이거를 왜 상위 등급 옵션으로 빼놓은 걸까요? 이거 뺐다고 해서 차가 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차값이 무려 1234만원입니다. 라이트도 오토 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밤이 되거나 터널에 들어가면 운전자가 매번 전조등 켜줘야 되고요. 오디오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와서 반갑긴 했지만 선곡이나 볼륨 조절 시에는 스티어링에 버튼이 없기 때문에 센터페시아에 오디오 버튼 눌러가며 조절해야 됩니다. 사이드미러 각도의 조절도 아직 수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꼬다리 잡아서 각도 맞춰야 되죠. 그리고 올해 LS는 작년에 비해 역시 3만원 더 싸기는 했지만 이건 역시 싸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원터치로 창문을 업다운 할 수 있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기능을 올해에는 쏙 빼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걸 뺄 걸 빼야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도대체 왜 빼고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LT 등급입니다. 1299만원이고요. LS 대비 65만원 올랐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모양의 14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옵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직접 봤을 때 아무래도 확연한 차이가 있고요. 사이드미러엔 방향 지시등용 LED가 바뀌면서 각도 조절도 스위치로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거기에 접는 것까지 전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이드미러 때문에 골치 아파할 필요 없죠. 운전석 암레스트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운전하면서 분명 한쪽으로 기대고 운전해야 되는데 이 운전석 암레스트가 없으면 계속 스티어링에만 몸이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장거리 운전 시 생각보다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면 이 운전석 암레스트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스파크의 운전석 높이에 딱 맞을 수 없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도 LT에서 기본 적용되고요. 뒷좌석 전체가 통으로 접혔던 2열 시트는 6대4로 분할 폴딩이 되기 때문에 시트 한쪽을 폴딩한 상태에서도 3명이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3명이서 장보러 다닐 수 있게 바뀌었다는 뜻이죠. 오토라이트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모르게 야간에 불도 안 켜고 다니는 스텔스 차량 될 일 없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오디오 리모트 컨트롤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래 선곡하느라 스티어링에서 손 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터치로 창문의 높이 업다운 조절이 가능한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적용됩니다. LT 등급 단점입니다. 안전의 쉐보레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전방 충돌 경고나 차선 이탈 경고, 긴급 제동 시스템 같은 안전 옵션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깡으로 운전자가 100% 신경 쓰면서 운전할 수밖에 없고요. 좀 놀랄 일이지만 아직도 가죽 시트는 기본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45만원짜리 레더 패키지를 넣어줘야만 가죽 시트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좀 희한한 게 30만원짜리 사각지대 경고장치 넣으려면 이 45만원짜리 레더 패키지를 꼭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가죽이랑 사각지대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걸 이렇게 묶는 걸까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묶음 판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레더 패키지를 넣지 않으면 스티어링은 여전히 우레탄 재질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열선이 안 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가죽이 아닌 건 용서가 안 되죠. 와이퍼의 경우 와이퍼 속도 조절을 오직 빠르게 느리게로만 가능합니다. 세세하게 조금 느리게 조금 빠르게 이런 거 안 돼요. 저는 이걸로 등급을 나누는 건 진짜 처음 보고요. 마지막으로 LT 등급까지는 썬루프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다음 등급인 프리미어 등급부터 가능해요. 프리미어 등급입니다. 1448만원이고요. LT 등급 대비 149만원 올랐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은 주행 중에 전방 차량이 감지되면 계기판 차량 아이콘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차량과의 거리가 급하게 줄어들 경우 헤드업 LED가 반짝거리면서 운전자에게 충돌을 경고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이 작동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은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을 때 사이드미러에 경고등으로 알려주고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경고음과 계기판의 아이콘이 깜빡이며 운전자에게 경고해줍니다. 경차치고 꽤 큰 크기라고 말할 수 있는 15인치 알로이 휠 적용되며 직물이었던 시트 재질은 인조 가죽으로 변경됩니다. 그와 함께 앞좌석엔 열선 시트가 적용되죠. 스티어링도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기는 같이 적용됩니다. 겨울에 차가운 핸들 잡는 거 정말 힘든데 이럴 때 열선기는 정말 중요하죠. 디지털 그래픽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계기판에 있던 단순한 정보창이 LCD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차량의 정보들을 보기에 좀 더 쉬워집니다. 스마트키가 적용되면서 버튼 시동도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키 꽂아서 시동 걸 필요 없죠.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지정하면 악셀을 밟지 않아도 세팅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처럼 차량과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은 없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 섰으면 오른발을 쉴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느리게 빠르게만 설정 가능했던 와이퍼 속도는 이제 세세하게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 프리미어 등급 단점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의 성능이 좀 아쉽습니다. 저속에서만 작동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속 60km가 넘어가면 작동하지 않아요. 이 시속 60km가 그리 빠른
속도가 아닌데다가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서는 덕볼 일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반쪽짜리 기능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정식 내비게이션을 추가할 수 없는데요. 옵션으로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원격 시동을 걸거나 그런 기능 당연히 안 되고요. LED 데이라이트나 LED 리어램프는 32만원짜리 라이팅 패키지를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사실상 최종 등급인데 라이트를 따로 넣어야 되는 건 좀 아쉽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 가격은 7만원 싸지긴 했지만 이 역시 스톱 앤 스타트 기능 빠지고 오렌지 포인트 인테리어 못 고르는 거 생각하면 사실상 가격이 싸진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작년엔 비필러의 하이그로시가 프리미어 등급에서도 기본이었는데 올해는 알게 모르게 마이핏으로 쏙 빠져버렸네요. 요즘 사람들 비필러 하이그로시에 꽤 민감한데 도대체 쉐보레 왜 이럴까요? 마지막으로 모닝에는 있지만 스파크에선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모닝은 사각지대 충돌 방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차량과 충돌하려고 하는 순간 차가 알아서 회피해줍니다. 또한 올해 들어와서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그 옵션, 바로 통풍 시트가 모닝의 운전석엔 적용되어 있죠. 레드픽입니다. 1,483만원이고요. 프리미어 대비 35만원 더 비쌉니다. 레드픽은 쉐보레가 잘하던 그 에디션, 바로 블랙 에디션에 레드 포인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휠 한쪽에 레드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게 저는 꽤 멋지더라고요. 마이핏입니다. 1,487만원이고요. 프리미어 대비 39만원 더 비쌉니다. 마이핏은 차량의 컬러에 따라 다른 컬러의 루프 컬러를 넣을 수 있는 등급인데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할 게 없습니다. 검은 차는 하얀 루프가 들어가고 그 외에 나머지 컬러들은 전부 다 검정 루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외에 두 가지 타입의 16인치 휠을 고를 수 있고 엠블렘도 골드 보타이와 블랙 보타이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